최전방 지역 목회자들이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말 제정된 대북전단 금지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에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경선 평화학교가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되살리자는 뜻을 담아 평화교육 노래 영상 콘텐츠 DMZ 동산에서를 발표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번 한 주간을 코로나19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정한 가운데 예장통합청에 소속 서울 경기 지역의 한 노회가 200여 명이 모이는 회의를 개최해 논란이 됐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해당 노회에 조속한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헌혈량이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부활주일부터 시작한 헌혈운동이 전국 교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거점 교회마다 교인들과 학생들이 헌혈에 동참하며 생명을 살리는 나눔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이 바로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일입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온 최전방 지역 목회자들이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유엔의 인권위 보고서가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말 제정된 대북전단 금지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 최전방 지역 목회자들이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에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김포와 강화, 철원, 파주 등 북한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수년 동안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운동을 벌였고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접경지역 월요 평화 기도회 목회자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탈북단체들이 살포하는 대북전단은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공정한 입장을 가지고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탈북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했고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을 취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서신에는 첫째,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평화의 목소리를 들을 것, 둘째, 한반도 남북한 현실을 바로 이해할 것, 셋째, 남북한 접경지역의 군사적 대립 현장을 유엔 인권위원회가 직접 와서 보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대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월요 평화기도회 목회자들은 서한 전달 후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관계자와 면담하고 다음 달 말 토마스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방한할 때 접경지역 주민들을 만나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경선 평화학교가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되살리자는 뜻을 담아서 평화교육 노래 영상 콘텐츠 DMZ 동산에서를 발표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어젯밤 나는 꿈을 꾸었네 DMZ 동산에서 남북의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꿈을 국경선 평화학교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발표한 뮤직비디오 DMZ 동산에서 미래 세대를 책임질 초등학생들이 맑은 목소리로 남북 평화 통일을 노래합니다.
냉전의 삭막함이 느껴지는 DMZ 비무장지대가 남북 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동산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평화의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또 많은 시민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하루속히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고 노래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뮤직비디오엔 국정선 평화학교와 광명철산초등학교, 대안학교인 숨나학교 학생과 교사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남북의 대화가 끊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4.27 선언의 화합의 정신이 되살아나길 노래했습니다. 특히 참가 학생들이 백마고지와 철원 노동당사, 월정역, 소이산 등 분단의 아픔이 담긴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직접 노래를 불러 감동을 더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친구들도 지금 어떻게 생활할지 너무 궁금하고요. 만약에 통일이 되면 오늘 이 DMZ 동산에서란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놀고 싶네요. 이 노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을 노래한 이번 영상 콘텐츠는 전국 학교에 소개돼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방역당국이 이번 한 주간을 코로나19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한 가운데 예장통합총회 소속 서울 경기 지역의 한 노회가 200여 명이 모이는 회의를 개최해 논란이 됐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해당 노회에 조속한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가 서울 명성교회에서 정기 노회를 개최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노회에는 목사, 장로 등 노회원 2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인 겁니다. 관할 지자체인 강동구청 측은 명성교회에 직접 찾아와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조속히 모임을 해산할 것을 노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수칙 위반에 따른 처벌도 언급했습니다. 인원이 좀 넘었잖아요. 일단 저분들 인원 제한에 맞게 나머지 분들은 가라고 하시고 일단 따로 이제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좀 내려야겠죠. 당초 동남노회는 코로나19를 감안해 여러 교회에 나누어 모여 비대면 온라인 노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회 일주일 전 구청 측과 협의했다며 명성교회 한 곳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노회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청 측은 모임 인원 100명 이내로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노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명성교회 측도 노회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노회로 넘겼습니다. 저희는 사실 교회는 오히려 노회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그냥 장소를 제공해드리고 이런 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관할하지 않아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청 측의 해산 명령에 따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로 예정됐던 회의는 1시간 일찍 서둘러 마무리됐습니다. 이 때문에 장로 부총회장 후보 추대 논의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헌혈량이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부활주일부터 시작한 헌혈운동이 전국 교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거점 교회마다 교인들과 학생들이 헌혈에 동참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나눔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진행하고 있는 헌혈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부터 시작해 현재 4주째 헌혈운동을 벌이고 있는 백석총회는 교단 산하 7천여 개 교회 교인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30개 거점 교회를 지정해 헌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생명나눔 헌혈운동은 전국의 교회가 참여해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헌혈운동은 총회 산하 전국 교회가 참여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서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이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거점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생명나눔 헌혈운동은 매일매일 혈액 수급에 일정량을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현재까지 하루 한두 곳 거점 교회에서 적게는 30명, 많게는 50명 이상이 꾸준히 헌혈에 참여해 지금까지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백석총회 산하 백석대학교 학생들도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피가 많이 부족하다고, 현혈증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오늘이 처음 한 거예요. 백석총회는 또 백석총회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헌혈 생명나눔운동으로 확산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눔 헌혈운동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누구인지 저희 총회와 학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백석총회는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간 1차 헌혈운동을 벌인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교단총회를 계기로 2차 헌혈운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이번 헌혈운동을 통해 모아진 헌혈 증서는 백혈병 소아암 환자를 돕는 데 전부 기증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131개 시민단체들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재판부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성철 재판부는 성노예제라는 심대한 범죄 행위마저 국가의 주권 행위로 해석하고 국가 면제를 적용해 전시 성폭력을 묵인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본군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이 명시되지 않은 2015 한일 합의를 피해자 권리 구제 수단으로 보았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인권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스스로 퇴행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오늘 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심평종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새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대표회장을 맡게 돼 책임이 막중하다며 세계총 회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평종 대표회장은 미얀마를 위한 기도운동과 소외된 이웃 돕기 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총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3년에 창립됐습니다. 최근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한 총신대학교가 오늘 정이사체제 전환 후 첫 재단 이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총신대 4당 캠퍼스 1회의실에서 진행된 이사회는 15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광현교회 강재식 목사의 사회로 개회 예배를 드린 뒤 첫 안건으로 재단 이사장 선출권을 논의했습니다. 한신대학교가 경기도 오산 캠퍼스에서 개교 81주년 기념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한 이건희 총회장은 한신 10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더 좋은 한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한신대는 이와 함께 한신의 전통과 뜻에 부합하는 인물에게 수여하는 27회 한신상 수상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정했습니다. 한신대는 휴먼케어 서비스 센터도 개소하고 심리상담 등의 활동을 펼쳐서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할 계획입니다. 교단 설립 70주년을 앞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최근 포스트 코로나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선 현대 인공지능 기술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NGO 굿피플이 암 환우와 희귀 난치성 질환 환우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힐링투게더 4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힐링투게더는 환우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미술과 악기 연주, 사진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 환우들의 정서 회복을 돕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2022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좋은 교사 운동이 학교 현장의 관점에서 개정 방향성과 방안을 검토해보는 온라인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다음 달 10일을 시작으로 격주로 열리며 초등과 중등교육 과정별로 주제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헌 그림책을 이용해 팝업북을 만드는 나만의 업사이클링 팝업북 강좌를 개최합니다. 낡고 오래된 그림책을 재활용해서 팝업북을 만들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책에 담아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에 중부지방 일대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